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접촉기에 대해 좀 살펴볼 거예요. 접촉기. 전자접촉기. 전자접촉기는, 우리가, 얘도 이제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했다. 전자석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얘는 우리 계전기, 전자변 이런 건, 전자밸브 이런 거는, 직접 접촉편을 동작시켜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접점을 갖다 구성해주고 또 차단해주고 또 공기 통로를 갖다 연결해주고 차단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접촉기는 직접 이런 접촉편을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전자접촉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주로 고압의 회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도록 하는 기기다. 그래서 기기를 갖다가 직접 접촉시켜주는 기기다 하는 얘기예요. 접점이나 어떤 전자밸브를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접촉편을 동작시키는 게 바로 이제 접촉기다. 얘는 이제 주로 고압회로에 얘가 이제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고압도 이 특고압 여기보다도 이제 고압 보조회로 정도의 얘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조합에도 조합용 접촉기도 있어요. 축전의 전원을 가지고 하는데도 일부는 이 접촉기를 사용하는 개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얘도 이제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전자석, 전자코일이 전원이 공급돼서, 코일이 이제 무여자식, 여자, 무여자 얘도 이랬는데, 무여자실 때는 접촉편이 떨어져 있어요. 또 얘는 여자가 되면은 전자석 자력선 힘에 의해 접촉편을 갖다 당겨가지고, 회로를, 접촉을 해준다. 고압 입력측과 고압 부하측을 이제 서로 연결 차단을 해주는 게 바로 접촉기다 하는 얘기예요. 전류가 무해질 때는 차단. 전류가 여자 되면은 전자코일의 전원이 유기가 되면 여자가 됐을 때는 접촉편을 갖다 접촉.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고압 측의 어떤 접촉기들이니까 얘들이 접촉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조합회로가 이제 조합에 지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접촉이 됐냐, 접촉이 되지 않았냐 상태에 따라서 보조 접점들이 같이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고압의 접촉기에는 보조 접점들이 대부분 있다. 그래서 이 고압의 접촉편이 접촉, 차단, 여기에 따라서 같이 스위치들이, 기계적인 스위치들이 같이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그 접점을 가지고 조합회로에 넣어가지고 제 회로가 이 고압 접촉기가 접촉이 됐을 때 아니면 차단됐을 때 회로가 구성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게 보조 접점이다 하는 얘기예요. 접촉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접촉기인데, 요것도 이제 그림이 요렇게 그려놓은, 요게 철심이에요. 이게 이제 전자 코일이고, 전원에 의해서 여기 보내주면 얘가 자석이 돼서 얘를 당겨주면은 직접 이 접촉편이 이렇게 스프링 장애 위에 올라갔던 접촉편이 여기에서 이제 고압 전원이 이렇게 부하축으로 흘러간다, 이거나요. 한번 보자고요. 자, 스위치 한번 취급을 한번 해보면, 자, 축전이 전원이 플러스 쪽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떻게 전자 코일로 전원 가니까 결과적으로 요 부분이 전자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석. 자석이 된다. 그럼 자력선이 발생이 된다. 그럼 자력선 힘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가동 접촉자 위에 스프링 장력에 위로 당겨 이렇게 이제 구부러진 놈을 갖다가 위쪽에 당겨 있던데,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쟤는 이제 밑으로 이제 당겨 준다는 얘기죠. 자, 흡입을 해 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접촉자 이제 전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접촉이 되니까 전원이 직접 해서 이 접촉편을 통해서 이렇게 된 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형의 어떤 그 접촉자를 갖다가 우리가 전자접촉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자접촉기. 얘는 좀 간단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직접 접촉편을 붙여준다. 계전기는 얘가 자력선에 의해서 가동편을 당기면서 접점을 갖다가 구성해준다. 접점을 연결해준다. 회로를 연결해준다는 거고, 얘는 직접 회로를 갖다가 이제 구성해준다. 그래서 얘는 대부분 이제 고압 회로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얘하고 같이 동시에 기계적으로 얘가 움직임을 감지해서 같이 따라주는 기계적으로 해서 접점을 이제 구성해 놨다 하는 얘기예요. 어? 그 접점도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이제 요것도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접촉기. 저가 똑같은 원리인데, 전원이 차단되어 있을 때 무회자시는 스프링 장력이 위쪽으로 해서 떨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고압 전원이 여기 와가지고 얘 여기에 차단된다. 부하측으로 차단된다. 이 얘기예요. 차단된다. 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얘가 스프링 장력이 이렇게 당기고 있으니까 이 힘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요 접점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얘를 통해서 얘가 연결돼야 되거나 이렇게. 근데 전원이 얘가 자력선이 스위치를 안 넣었으니까 발생이 안 되니까 스프링 힘에서 위로 당기고 있다. 위로 당기고 있다. 이때 이제 보조 접점은 같이 얘하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돼. 이 가동편이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얘하고 이렇게 축에 의해서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냐 밑으로 내려가냐. 네? 그래서 얘는 차단 시에는 스프링 장력에서 얘도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가 접점이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이렇게. 보조 접점이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차단 시에 이런 회로를 통해서 일로 연결되고 또 얘가 만약에 이제 스위치를 놓았어요. 스위치를 놓았어. 자, 스위치를 놓았어. 그러면 스위치를 놓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스위치를 조작을 해주면 이 전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스위치를 놓아주니까 축전지 플러스 전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일로 해서 여기 있는 이게 철심이 걸랑 양쪽에 얘를 이제 전자 코일로 보내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요게 이제 자력선이 발생됩니다. 자력선 심효의 스프링 장력을 이어가면서 얘를 이어가면서 요 접점이 가동 접점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요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고압의 어떤 전원이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여기로 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흘러간다. 네? 그래서 이때 요 보조 접점은 밑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요게 같이 움직여진다. 위에 있던 놈이 이렇게 밑으로 와서 이 접점을 통해서 어떤 회로가 요거는 접촉기가 접촉됐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제열의 이런 보조 접점들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결선도를 이해하실 때 이렇게 보면 돼요. 기계적인 보조 접점은 이렇게 사각으로 그려요. 접점이 짝대기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사각으로 그리는 건 전부 기계적인 보조 접점들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결선도에 얘가 기본은 무회자 상태를 기본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결선도에 이렇게 보조 접점이 회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전자접촉기가 여자되면은 얘는 차단이 되고 전자접촉기가 무회자됐으면 얘는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기계접촉은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결선대 이렇게 그려놨다는 얘기. 이렇게 이놈은 우리가 볼 때 이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무슨 접촉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요 접점을 통해서 얘가 무여자 시에 무여자 기준으로 해놨다. 무여자 시에 이건 연결되어 있다. 여자가 되면 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되면은 요 접점이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접점을 갖다 기계적인 얘도 이제 계전기하고 기계적으로 이제 비접점이다. 이렇게 비연동이다. 뭐 연동이라고 보기는 비접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요렇게 평상시에 회로를 보니까 어떤 기계적인 보조 접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위쪽에 그려놨다. 얘는 여자가 되면 요렇게 들어온다는 얘기. 여자 시에 들어온다. 그래서 얘는 기계적인 A 접점이다. 그래서 이런 접촉편들이 이렇게 K로 다 표시를 많이 해놨어요. K로 다. 무슨 K? 이건 전자 접촉기다. 이렇게 봐요. 이건 주접촉편이에요. 요 주접촉편이 이렇게 해가지고 붙으면은 결과적 주접촉편이 어떤 거예요?
접촉편이 이제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주접촉편. 요 부분을 그려놓은 게 이제 접촉편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접촉편.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석을 이용한 기구로 전자 밸브가 있어요. 전자 밸브. 마그네틱 밸브. 그래서 전자 밸브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됐어요. 전자 밸브를, 특고압기기는 거의 다 전자 밸브를, 방식을 썼다. 얘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전자석을 이용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자력선에 딱 당겨주면, 가동편을 당기면, 가동편에 의해서 반대쪽에 이제 공기, 전자 밸브를 갖다 조정해 준다는 얘기. 이동시켜 준다는 얘기. 공급변, 배기변, 얘를 이제 동작을 시켜준다. 이게 전자 밸브다. 전자량을 이용하여 제어 공기를 시린다에 공급하거나 시린다에 공급한 공기를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밸브니까 얘는 전자석을 이용해서 압력 공기에 의해서 동작되는 기기들은 다 전자 밸브 방식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동차에서 특고압기기의 대부분은 특고압이다 보니까 압력 공기를 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자 밸브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판타그라프 판 여기 기호로 다 이제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뭐 아직 거기 뭐 이해하시는 분들이 판타그라프, MCB, ADC, EGS, 라인 브레이커, 출입문 이건 전부 전자 밸브 방식 쓰고 있다는 얘기. 압력 공기에 동작시키고 있다. 그래서 전자 밸브를 이용한 방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얘들 표시 보면은 전자 밸브는 여기다 전부 V 붙인 거예요. V. ADCG 여기다 전자변 이건 뭐 V 소리는 잘 아니지만 EGS, V 뭐 이렇게 해갖고 밸브 표시를 이용한 건 어떤 건 이제 얘를 갖다가 특수한 건 뭐 C라고도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밸브 전자 밸브 방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압력 공기로 동작되는 기기들은 전부 전자 밸브 방식 쓰고 있다는 얘기야. 전자 밸브 방식에 의해서 압력 공기에서 어떤 특고압기기를 동작시켰을 때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얘하고 주 접촉편이라든가 어떤 기기가 동작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기계적으로 아까 우리 전자접촉기에서 봤듯이 이런 보조 접점들이 같이 따라 움직이게끔 돼 있다. 그래서 기기가 동작이 됐냐 안 됐냐 이거를 확인을 해서 얘를 갖다 제어를 해 갖다가 보조 접점들을 많이 놨다. 이것도 이제 좀 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고요. 전자 밸브 코일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얘도 전자 밸브 코일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자 밸브가 무해되면 똑같은 얘기예요. 무해되면 전자 밸브는 전기자는 철심과 이제 분리된다. 얘 분리된 상황에 따라서 얘하고 같이 움직여주는 이제 변들이 위치가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해자 시에는 이 보면 뒤에 우리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배기변이 열리고 공급변은 이제 차단돼서 동작됐던 공기를 다 빼준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 전자 밸브가 이제 여자가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뭔가 하면 변이 어떻게 되냐? 배기변은 닫히고, 배기변은 공급변이 열려서 압력 공기가 공급변을 통해서 어떤 기기에 마련된 뭐 작용 시린다 이런 데에서 이 피톤을 밀어가지고 기기를 동작시키는 이런 원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전자 밸브가 무해자시는 공급변은 차단되고 배기변이 열린다. 또 얘가 여자가 됐으면 배기변은 닫히고 공급변은 열려서 압력 공기가 어떤 작용하는 기기 쪽에 피스톤 쪽으로 이제 압력 공기를 보내준다. 이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자,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고요. 자, 전자 밸브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거예요. 자, 얘는 전자 코일의 전자력에 의해서 공기통로를 이제 개폐하는 역할을 한다. 공급도 시켜주고 또 배출도 시켜준다. 자, 얘도 이제 보면 축전지가 있어요. 축전지에 스위치 한번 넣어보자는 얘기예요. 뭐 스위치가 제가 여러분들 조작 스위치예요. 이제 판업 스위치 누른다 그러면 저 스위치 누른다는 얘기예요. 저 스위치. 그러면 저 스위치가 동작이 되면은 전자 코일로 전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철심에 감아놓은 전자코일로 전원이 가니까 요 부분이 이제 전자석이 되겠죠. 이거 당연히 전자석 피겠지. 그러면 얘가 전자석이 되는데 얘에 의해서 위에 있는 접촉자 얘를 갖다 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접촉자는 평상시에 어떤 원리냐 하면은 요 변 스프링 얘가 위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해서 잔뜩 위로 올라간 상태예요. 그럼 얘를 당기려면 요 스프링을 압축을 시키면서 이제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원리다. 자, 그러면 저놈께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는 얘가 위에 놈은 얘가 이제 배기변이걸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요게 변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변자하고 얘 변봉이다 이렇게 생각해. 얘가 요거 딱 얹혀버리면 이렇게 얹혀버리면은 닫아주는 거고 떨어지면은 여기 있던 공기가 대기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공급변인데 밑에 있는 거. 자, 얘가 이렇게 무효자시는 스프링 장력이 위에 딱 걸려 있으니까 요 턱에 얘가 딱 밀착이 되어 있으니까 암적 공기 일로 공급 못 해요. 일로 공급 못 하는데 만약에 얘가 눌리겠다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거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얘는 닫히고 그러면 압력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요 사이로 해서 공급변을 통해서 이제 일로 작용하는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원리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쟤를 밑으로 떨궜으니까 결과적으로 저 변은 배기변이에요. 배기변. 위에 있는 게 배기변. 얘는 닫히고 밑에 있는 공급변은 열린다는 얘기지. 이렇게 열린다. 그러면 압력 공기가 여기까지 무슨 공기가 이 대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기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뒤에 준비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압력 공기가 있어야 돼요. 압력 공기. 압력 공기 없이는 기동, 판타그라프 뭐 이런 기기를 동작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동 전에는 압력 공기를 우리가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축전의 전원 가지고 ACM이라는 보조 전동 공기 압축기를 돌리는 거예요. 얘를 구동을 시켜줘야 압력이 형성이 된다. 압력이 형성이 되면 여기까지 압력 공기가 요 공급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요놈만 열리면 얘는 이제 지가 이제 통로, 더 갈 수 있는 통로로 해서 압력 공기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ACM 공기가 여자가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따라서 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로 통로를 따라서 들어가면 이렇게 갖고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기기를 동작시키는 자 요거 이제 EGSV 쪽으로 EGS 지붕에 있는 얘를 동작시키는 건데 얘도 전자변 방식을 썼으니까 압력 공기가 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 요게 실인단의 피스톤이잖아요. 얘가 뭐 이쪽으로 해서 피스톤 봉이 우측으로 밀린다. 밀리면 여기가 이제 회전 부위란 말이야, 여기야. 그러면 여기 회전 부위로 해서 요게 밀어주니까 요 놈은 반시계 쪽으로 가고, 요 놈은 이쪽으로 오는데, 원래는 평상시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예. 이제 지붕 위에 보면. 이게 비상 접지 스위치인데, 우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비상시에 전차는 단전시키는 작업을 할 때, 이제 요 전자변 얘를 여자시켜주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얘를. 그러면 쟤가 여자 되면 이제 압력 공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던 놈이 요걸 축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요 놈이 반시계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갖고 하니까 요걸 축에서 저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는. 그럼 결과적으로 판타에서 오는 놈이 바로 해서 이 접촉편을 통해서 차체로 해 이제 접지가 된다. 접지가 되니까 뭐 접지대 전차선은 이제 변전소에 있는 차단기가 떨어지면서 전차선이 이제 단전이 된다. 이제 요 원리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전자밸브를 사용하는 게 이것뿐만 판타도 역시 전자밸브 사용했고 MCB도 마찬가지고 ADC도 다 이런 원리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기본 원리 똑같아요. 기본 원리. 응? 여기 코일로 전원 보내주면 얘 땡겨가 변 동작시켜서 공급변 열리고 배기변 차단된다. 그래서 압력 공기가 이런 작용 기구로 들어가서 피톤 밀어가지고 동작되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전자밸브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변이 여자 됐을 때는, 저 여자가 뭐라 했어요? 여기에서 얘가 자력선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자 됐을 때는 딱 내려 누르니까 배기변 닫히고 공급변 열린다. 무효자는, 복귀, 변 스프링 작용에서 위로 밀어 올려주니까, 요 공급변 닫히고 배기변 열린다. 이 얘기요. 이게 기본이다. 자, 뭐, 요렇게도 이제 뒤에 보면 설명 똑같은 얘기예요. 지하공기가. 얘가 무효자 시에는 전자코일에 전원이 없을 때는 얘 못 당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변 닫히고 이 시린다에 들어갔던 공기는 이렇게 하고 대기로 빠진다는 얘기고,
저 스위치 닫았어요. 스위치 닫았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전자 코일로 전원이 가니까 얘가 자석이 됐다. 얘 땡긴다. 땡기니까 요걸 스프링을 장력을 이게 하면 밑으니까 배기변 닫고 공급변 열린다. 제공기 이렇게 하고 작용신 다 들어간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자변의 구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놓으면은 우리 결선대에서 무슨 전자변이 여자였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기가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게. 스위치 넣었을 때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작용신 다 들어간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 기계적인 보조 접점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고압의 기기다 보니까 주회로 차단기가 투입이 됐다. 25,000V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얘가 동작돼서 이 동작됐을 때 어떤 회로가 구성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하고 같이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보조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을 때를 자, 결선대에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 MCB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MCB 기계적인 보조 접점이라는 얘기예요. 기계적인 보조.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MC가 차단됐을 때 회로가 구성되는 거고 투입이 되면 얘는 빠져나간다는 얘기. 또 이렇게 그려놓으면 MCB 해놓으면 얘는 차단됐을 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투입이 되면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봐주는데 결선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차단 시 회로 구성. 밑에 있는 놈은 투입 시 회로 구성.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MCB, EGS, ADCG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보조 접점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보조 접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압기라는 기기가 있는데, 조압기는 뭐예요? 압력을 체크를 해서 이 압력 여하에 따라서 회로를 구성시켜주고 또 차단해주는 게 조압기예요, 조압기. 이게 이제 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공기압축기 쪽에 이제 제어회로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공기압축기가 우리가 전동기 방식을 쓰고 있는데, 공기압축기는 8 내지 9kg로 이제 제어를 한다. 압력 공기가 필요한 양을 갖다가 8 내지 9kg. 그래서 9kg가 되면 압력을 체킹해서 조압기 접점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구동 회로가 정지. 또 8kg가 되면 스프링 장력에서 접점을 붙여주니까 다시 구동. 그래서 자동으로 8 내지 9kg를 형성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 또 보조 전동 공기 압축기에도 우리 기동 전에 사용해도 얘도 저런 조압기가 있어. 6.5 내지 7.5kg 압력을 조정하고 있다. 이 얘기요. 조압기. 공기압축기에서 압축된 공기압력과 스프링 작용으로 작동되며 ACMG 또 CMG 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압기가 있다. 그럼 거번호 이러니까 이제 G를 갖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ACMG는 ACM 회로에 있는 공기 조압기는 얘가 ACM 공기압력을 6.5 내지 7.5kg 조정해야 된다. 7.5kg는 조압기 접점이 떨어지고 6.5kg면 붙는다 이거예요. 또 CM은 8 내지 9kg 이제 조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9kg가 되면 압력 피스톤 밀어가지고 접점 뚫고요. 그러면 구동 회로가 정지, 제어회로에 있는 거예요. 또 8kg가 되면은 압력 스프링 양력에 의해서 접점을 다시 붙여준다. 다시 CM 구동 이렇게 이제 해서 계속해서 8 내지 9kg로 해서 CM이 부하운전, 무하운전 자동으로 이제 조압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제어 공기 압력 부족 시 제어를 차단한 압력 스위치, 여기 보면 PS라는 스위치도 있다. 이건 뭔가 하면 제어 공기 압력이 이 정도 있어야 공기 압력이 이 정도 확보돼야 이 회로는 구성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주로 보면 MRPS, 주공기 압력 그 스위치, 또 PBBS, 이거는 주차제동 압력 스위치, 이런 압력에 의해서 스위치 접점을 체킹하는 접점들도 있다는 얘기죠. 또 판PS, 판타그래프에 들어가는 압력을 체킹을 해서 이건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판타그래프 압력을 체킹해서 MCB 제어를 갖다가 구성해주고 차단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판PS예요. 그래서 이 7.5kg 이하인 경우에는 이 ACM 조압기에 대한 설명인데, 그래서
얘는 이제 7.5kg가 되면은 압력 수지에 떨어진다. 6.5kg면 다시 동작된다. 이런 원리인데,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요 ACM 제어로예요, 제어로. 이렇게 ACM에 따라서 여기는 축전지 전원 가지고 이제 축전지 전원이에요, 축전지. 그래서 ACM 구동할 때 스위치를 딱 눌러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요런 ACM 조합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마추어 계좌 뭐 이렇게 돼서 이제 ACM에 따르릉 구동을 하면 압력 공기가 생기는 거예요, 생겨. 그럼 얘가 이제 압력 공기가 형성이 돼서 제로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압력 공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역지변을 통해서 1주공기통 이게 25리터짜리인데 여기에 이제 6.5에 7.5kg 쭉 오는데 이래서 2주공기통 요거 이제 15리터짜리에서 여기서 5kg로 조정해서 제어공기 압력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 압력을 갖다가 이래도 SN G 조합기 쪽으로 들어온다. 얘가 7.5kg의 스프링 장력을 위로 올리면서 접점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 그러면 얘를 전원 안 들어갈 거예요. 제어로 차단, ACM 정지. 또 6.5kg가 되면 스프링 장력이 더 얘보다 높으니까 일로 내려 밀어가지고 다시 붙여준다. 또 구동.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압력을 6.5에 7.5kg 이제 형성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공기 조합기다. 그래서 이건 ACM 조합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기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합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